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9월 3일 아침 명상 와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저는 원네스 파트너스의 박재리라고 합니다. 어저께 어떻게 그 애착에 대한 것들을 네 잘 확인해 보셨는지, 내가 애착이 가는 사람이나 내가 애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실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주제를 바꿔서 말씀드리는 게 되게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은 게, 이제 저도 적어 놓은 노트에 한계가 있고 그런데 제가 너무나 다행인 거는, 제가 인제 감정에 대한 그 전시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인제. 그래서 감정을 보다 보니깐 세상에 감정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감정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이 감정 하나에 하나에 대한 키워드를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이게 무슨 감정인지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만들고 태그를 붙인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소울 서클 보드는 정말 꼭 쓰셔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정말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 도움도 필요 없고, 저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피곤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불편해하는 그 나와 감정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90%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소울 서클을 확실하게 지금 명시하고, 그 사람들과 연결된 감정들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울 서클 보드 안 적으셨다, 아니면 이 명상 이제 귀로 듣고 이렇게 뭐 저번에 이제 일요일 날 베프고 말씀드려 봤더니, 평상시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것들을 인제 틀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음 틀어 놓으시고 들으시고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하지만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 오늘 오후 하루 동안 그거에 대해서 반영하는 삶을 사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시회를 저희 동네에서 해요. 시간이 되신다고 하시면 제가 톡방에 올려 드릴 테니까,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이나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토요일 때 같은 때에는 전시회장에 나가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감정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있어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얼굴도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 음 감정 중에 오늘은 미움에 대한 감정을 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미움에 대한 감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약간 망설여졌었어요. 제가 미움에 대한 뿌리가 되게 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건들도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거를 해야 될까?' 이거를 인제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그 미움에 대한 감정을 보는 게 익숙할까를 생각을 해서 후반으로 좀 놨었어요. 애착에서 미움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애착을 다뤘던 거였고, 애착에서 잘 풀리면은 사랑으로 가는데, 애착이 쌓이면은 그대로 미움으로 인제 들어가거든요. 애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아,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붙잡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애착이 오래가지 않아요. 애착이 오래가지 않고 갑자기 거기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으로 쌓이면 결국 미움으로 흘러가요. 그게 감정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애착이 있을 때 상처를 받고 실망을 받다가, 그 여러 가지의 갈래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파괴해버리는 그런 본성까지 나오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배우자가 나를 늘 이해해주길 바랬는데 그러지 않을 때라든가 특히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연인 관계에도 많지만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게 되면 엄청나게 힘든 막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지지해주고 뭐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면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순간의 모든 밑바닥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갈망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이 약간 반대인 것 같잖아요. 사랑과 미움이 반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랑과 사랑이 이렇게 있으면 미움이 그림자예요. 좌절된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 순간 거기에 비춰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항상 동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림자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미움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 그 안에 내가 뭐가 있었는지, 어떤 욕구가 있고, 뭐를 원했었고, 내가 뭘 갈망했는지를 보는 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움을 밉다는 감정이 되게 솔직해야지 나와요. 응? 되게 솔직해야지 나오는데, 이게 솔직해야지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지금 소울소클 한 명 꼽았을 때 미운 감정 딱 있는 사람 꼽으면 이 사람이 밉다라고 정의하기 전까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착한 척도 좀 해야겠고 그리고 밉다라는 게 되게 뭐라 그러지? 그렇게 낙인이 딱 찍어버리면은 내가 돌이킬 수 없을까 봐 엄청나게 저는 그랬어요. 엄청나게 이 사람에 직접적으로 노력하진 않는데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미움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미움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내가 뭔가 내 안에서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는 거야, 이 사람하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그 사람이랑 아직 감정적인 연결에서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그 아래에 뭔가 충족되지 않았던 기대, 상처, 뭐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들이 그대로 이렇게 또아리 들어갔고 이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미운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하고 풀리지 않는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매듭이.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해지다가 이제 미움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화가 나고 막 미워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계속 아마 이런 네가티브한 감정이 나올 때 특별한 두세 명이 계속 떠오르실 텐데 그 감정의 매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감정이 그대로 있으면은 미움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그게 확 드러나게 되면요. 이 사람은 내가 미워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직업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사회정서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제 아동보호 복지관 같은 거를 일을 했는데, 복지사 같은 일을 했는데, 그때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은요, 그 아이들은 부모님을 미워해요. 아이들 되게 송치죽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미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커가죠. 커가면은 제가 또 성인에 대해서 성인 사람 아이들하고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에서부터 계속 쌓아져 갖고 존중받지 못하면요. 그 미움에 그대로 커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들은 보통 아이들에 대해서 잘해준다고 하지만 약간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한마디만 해도 엄청나게 아이들이 반응을 해요. 왜냐면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리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미움도 가장 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뭐 배우자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작은 예를 들어 실망, 이해하지 못한 거를 그때그때 그 매듭을 풀어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 자체가 미움의 관계를, 그냥 저 사람이 물 먹고 있는 것만 해도 막 속이 답답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화가 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 두 가지의 단계가 가장 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정말 미세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계속 자잘자잘하게 자잘자잘하게 뭔가 계속 나를 괴롭혀 왔던 것들이 갑자기 뻥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요, 내 눈앞에 앞에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건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미워해요. 그저 화가 날 뿐이죠. 이게 뭐지? 라고. 화도 보통의 나의 경향성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근데 미움이라는 건요, 감정이 켜켜이 쌓여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반응하는 게 미움으로 나타나는데, 정말 그래서 그 미움이란 감정을 걷어내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켜켜이 쌓인 것들이 미움이 되지 뭐 하나가 때문에 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야, 하는 짓이 다 미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감정이 골이 켜켜이 쌓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미움을 이틀 동안 할 거예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쉽게 없어지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어디에서 왔는지, 이 미운 감정이 어디서 생겼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틀 동안 그거를 할 거고요. 미움은 보통 옳고 그르다라는, 제가 이제 이거는 교육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국말은 특히 그 틀렸다라는 말을 여러 관점에서 사용을 해요. 외국은 different, wrong 이 두 가지가 있어요. different이라는 건 다르다고, 그죠? 그 wrong은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습관적으로 너는 틀렸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분리의식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나는 옳고 누구 한 명은 맞아야 되잖아요. 누구 한 명은 틀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딱 갈라놓고, 내가 너와 나를 딱 상황 갈라놓고, 나는 옳은데 왜 저 친구는 계속 틀린 거를 알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계속 내가 정한 기준에서 틀리게 나아가. 그렇다 보면은요, 어, 이 사람이 점점점 더 미운 짓을 하게 된다고 판단하게. 특히 자녀와의 관계나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지금 배우자의 관계에서, 직장의 관계에서 그런 게 계속 일어나요. 내 기준이 먼저 세우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내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나오죠. 근데 깊이 보면은요, 미움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미움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사랑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심이 없으면 이 사람이 미운 짓을 하는지 보이진 않아요. 보통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소울서클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에게 더 큰 미움이 올라와요. 그냥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미움이 올라오지 않아요. 저는 왜 저럴까 하거나 약간, 쟤는 좀 다르구나라고 하지, 뭐, 실망해서 미움 단계까지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냥 실망 정도라지. 근데 미움이라는 단계는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 뒤틀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기에 기대했기에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실망 정도까지가 아니라 아예 무너져 버려갖고 이 사람을, 나는 너를 미워하기로 했다라고 내가 인정을 해버린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와 사랑이 없었으면 미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그림자라고 얘기했는데, 빛이 있어야지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틀 동안 이 그림자를 바라보고 이 빛이 있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생겼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한번 봤는데, 제가 사진 자료를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다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되지? 잠시만요. 그 사랑과 미움, 헤어졌을 때 받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뇌에서 반응하는 MRI가 똑같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기해갖고 나중에 한번 요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그 옥스포드 대학교 그 논문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사람이 사랑을 느꼈을 때
그리고 사람이 헤어졌을 때 뇌에서 똑같은 데에서 반응이 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워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에 대한 뭔가에 상처를 받은 감정이 식혔을 때.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게 뭐냐고 봤을 때는 사랑과 미움의 감정, 그리고 사랑을 했을 때의 뇌의 반응과 미움을 했을 때의 뇌의 반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 사랑이 정말로 내가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떨어져 있지 않구나. 내가 왜 이 사람을 미워하는가를 봤을 때는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를 봤을 때 가장 그게 쉽게 풀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명상을 할 때에는요, 내가 가장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또 그 미움 밑에는 어떤 사랑의 좌절이 숨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랬다가 그게 충족이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기대로 계속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미움이 내 삶과 내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두고 있는지, 내일은 이 미움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다른 사람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그 패턴을 찾아보겠지만,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인정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구나, 허용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질문이 이제 몇 개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숙고를 할 때 질문이 안 떠올라요. 원래 숙고하면은요, 보통 30분, 40분 해야지 그 질문들이 떠오를 때도 있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나 너무 어려운 상대를 다룰 때에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오늘 이거 끝나고 저녁 시간에 명상 한번 다시 틀어놓고 다시 한번 그 숙고를 해도 돼요. 가이드 없어도 돼요, 그때는. 그냥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그렇게 그냥 혼자서 숙고를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 숙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호흡을 편안하게 듭니다. 척추를 길게 세우고 모든 외부에 쏠려 있던 의식들을 나에게 가져옵니다. 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나의 온몸의 생명의 에너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느껴봅니다. 다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완벽하게 내쉬면서 내 몸에 남아있던 긴장과 스트레스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나의 소울서클 중에 내 안에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초대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태도, 순간의 장면들을 생생하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올라오는 감정들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 안에는 어떤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말과 행동을 기대했는데 끝내 듣지 못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의 이런 태도와 이런 행동과 이런 말로 인해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어떤 감정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나는 평온합니까? 나는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자유롭습니까? 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이 사람과의 좋았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나는 어떤 감정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미움이 사라진다면 그 밑에서는 어떤 감정이 다시 드러나겠습니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든 생각들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감정을 끝까지 느껴도 괜찮다.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감정을 보내줘도 괜찮다. 나의 두 손을 가슴 한가운데 올려놓습니다. 마음이 찌릿찌릿하게 아팠던 기억들을 따뜻한 빗으로 감싸주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빛이 점점 커지며 내 안의 미움을, 내 안의 감정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이 점점 퍼져나가 그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사랑을 원하고 있구나.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슬픔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제 나의 모든 의식을 눈썹의 중앙 아그니아 차크라로 옮겨봅니다. 눈썹의 중앙 작은 불꽃이 서서히 나의 머리 중앙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 빛은 나의 머리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 나의 머리와
온몸을 가득 채우고 이 방안을 넘어 세상과 온 우주로 확장이 됩니다. 이 확장된 의식의 모든 존재들이 미움과 상처를 넘어 결국 같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 확장된 의식 속에 오늘의 의도를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도가 이루어진 모습을 그대로 경험하겠습니다. 나의 표정, 웃음, 사랑, 행복, 충만감. 이 모든 기쁨의 순간들을 그대로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도를 나의 신과 신성, 우주지성에 그대로 맡겨봅니다. 이 의도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모든 축복의 에너지가 나의 머리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들이 나의 소울서클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의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기를,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를, 온 우주에 사랑이 있기를, 나의 신과 신성, 우주지성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미움을 통해 내 안에 사랑을 보게 해준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천천히 호흡을 깊게 하고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네. 오늘도 저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움이라는 감정 다루기가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정말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은 내가 미워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저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쉽게 풀리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는요, 저 사람의 행위나 행동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오늘은 나쁜 감정도 아니었고 내가 사랑했다는 증거고 억누르지 말고 이 부분을 계속 관찰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미움 2일차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사랑하는 하루 되실 수 있도록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